네, 오늘은 조건절 if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 2, 3, 4, 5 크게 5가지로 설명을 드릴 거고, 중간중간에 이제 설명을 끼워 넣을 겁니다. 이제 공간을 좀 넓게 확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본 개념은 말 그대로 이제 조건절입니다. 뭐뭐 한다면, 뭐뭐라면, 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다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구구절절히 한다기보다는 바로 예문으로서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너가 독서를 한다면, 네, 근데 everyday, 매일 독서를 한다면, 네, 자, you will be smart.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만약에 너가 독서를 매일 한다면, 네, 뭐 한다면,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죠. 독서를 한다면 너는 영리해질 거야. 자, 이런 말을 해서 if의 뜻은요. 자, if의 뜻은 만약 뭐뭐 한다면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여기에 주어와 동사가 있어요. 그죠? 주어와 동사가 있고 여기에 또 지금 보시면 이 you는 말이죠. you will은 you와 will be를 지금 줄여 놓은 거잖아요. 그죠? you will be.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여기에 주어와 동사가 또 있죠? 동사가 또 있습니다. 자, 이 주어 동사와 이 주어 동사를 연결해주는 이 if, 네, if를 자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접속사라고 합니다. 접속사. 줄여서 그냥 접이라고 쓸게요. 접속사입니다. 예, 이 접속사가 포함된 요까지의 이 절, 자 요것을 조건절 if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그리고 네, 만약에 너가 매일마다 독서를 한다면 하고 말을 마치면 안 되죠.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될 겁니까? 당신은 영리해질 것입니다. 요게 이 문장의 진짜 주어 동사인 거예요. 접속사가 포함된 절을 접속사절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주어절이라고 합니다. 용어부터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여기를 접속사절인데 조건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건절 if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쪽 당신은 영리해질 것이다. 여기가 원래 진짜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는 주어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문법 책에서는 뭐 본주어, 본동사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독서를 매일 한다면 영리해질 것이다. 꼭 이 순서로 말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주어 동사를 먼저 써도 돼요. 너는 영리해질 거야. smart if 만약에 뭐 한다면 이 편의상 한번 끊어가는 표시를 해볼게요. 만약에 너가 read books every day 한다면 그죠? 매일 책을 읽는다면 너는 영리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접속사절은요 이렇게 문장의 앞에 와도 되고 문장의 뒤에 와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지금처럼 자 이렇게 앞에 오게 되면 컴마를 찍어주자. 컴마를 여기서는 컴마를 안 찍어도 되죠? 이거 그냥 편의상 여러분 그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빗금을 그은 거고요. 이거 아무 표시 없이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접속사 if 자체가 이제 문장의 경계라는 뜻이죠. 여기부터 접속사절, 여기가 주어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접속사절은 네,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요. 모든 접속사절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가 이제 부사절일 때만 그렇습니다. 부사절. 네, 갑자기 부사절 막 이런 얘기하니까 좀 어렵죠, 그죠? 네, 부사절이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할게요. 부사절은 네, 명사절이나 형용사절이 아닌 걸 이제 부사절이라고 해요. 뭐 시간이나 뭐 조건, 뭐 이유나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 이때 양보란 뭐 너 먼저 해 이 양보가 아니라 비록 어떻다 할지라도.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걸 이제 양보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면서 우리 뭐 명사처럼 뭐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부사절이라고 해요. 지금은 조건의 의미를 띠고 있고 뭐 주어나 목적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죠. 이런 걸 이제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접속사절인데 네, 이 안의 개념에서는 다시 부사절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 했는데 너무 이렇게 어렵게 들어가지 마시고
자, if 조건절은 앞에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되는데 앞에 오게 될 때는 컴마 정도 찍어주자. 이것이 이제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만 말하고 마치면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명사절 if는 그럼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절 if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자, 말 그대로 문장 안에서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의 역할을 하는데 저렇게만 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없죠. 그죠? 쉽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명사절 if를 우리가 쉽게 구분을 하시려면 요렇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불편하고요. 자, 이 조건절의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 네, 이렇게 진짜로 조건을 다는 건데 명사절 if는 네, 의미가 요렇게 돼요. 뭐뭐인지 아닌지. 그죠? 뭐뭐인지 아닌지. 네, 요런 의미가 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 요런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If she likes music. 하고요. 뮤직하고 뭐 or not을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만약 그녀가 음악을 좋아한다면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면 해석이 성립이 되지 않죠.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나는 그녀가 음악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죠. 자, 그와 동시에 자, 나는 don't know, 모른다. 주어 동사까지 나왔어요. 뭘 몰라요? 네, 그녀가 음악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if she likes music 이 전체가 목적어의 역할, 즉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가시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주의.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if는 말이죠. 이 명사절일 때 if는 이 whether과 바꿔 쓰기도 하거든요. whether과.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if가 whether로 바꿨을 때는 자유로운데, 이렇게 다 쓸 수가 있어요. 다 쓸 수가 있어요. 다 쓸 수가 있는데, if로 쓸 때는 주어와 보호로는 쓰이지 않아요. 주로 동사의 목적어로만 쓰입니다. 동사의 목적어. 지금 조건절 if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if가 이제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을 갖는다고 해서 모든 자리에 다 올 수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가 음악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네, doesn't matter. 이 matter은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녀가 음악을 좋아하느냐 아니냐는 물론 or not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그녀가 음악을 좋아하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뭐뭐인지 아닌지니까 와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안 돼요. 자, 명사절 if는 동사의 목적어의 역할, 지금 요 때처럼요. 그죠? 요때처럼 동사의 목적어로서만 역할을 하고, 네. 자, 명사절 if는 주어나 보호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할 때 주어로서 if가 못 온다면 뭘 써야 되나?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 if가 아니라 whether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whether. 그래서 whether she likes music. or not 붙여도 되고 whether she likes music doesn't matter.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네, 조건절 if를 하고 있는 것이지 명사절 if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쪽을 오히려 더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만 if가 꼭 요 뜻만을 갖는 건 아니다 라는 의미로 요걸 잠깐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제주의. 자, 가볼게요.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째, 네, 조건절 if. 조건절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이죠. 조건절 if에서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if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부사절이 사실은 다 그래요. 아까 뭐 부사절에 뭐가 있다고 했냐면 뭐 시간의 부사절, 뭐 when이라든가 이유의 부사절, 뭐 because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근데 시간과 조건의 이 부사절에서는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표현을 하지 않는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해석 영작을 한번 해볼게요. 예문을 들어보시면 if she will come here. 오면 네, will begin the game.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만약에 여기 오면 우리는 그 게임을 시작할 거야.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녀가 여기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그녀가 여기 아직 오지 않았죠. 그래서 미래 표현을 이렇게 친절하게 해줬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녀가 여기에 온다면 우리는 게임을 시작할 거야. 우리말로 해도 그녀가 여기에 올 것이라면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냥 그녀가 여기에 온다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미래 표현을 하지 않고 현재로 말합니다. 현재로. 자, 그러나 여기를 보시면요. 자, 여기 쪽에 if가 포함된 여기가 조건절 if예요. 여기에서만 미래를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는 조건절이 아니라 주어절이죠. 여기에서는 필요시에는 반드시 이렇게 미래 표현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will 빼면 틀리는 거예요. 오히려.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조건절 if를 뒤로 보내서 한번 알아볼까요? I will be sad. 나는 슬플 겁니다. if 만약에 she will leave me. 네. 뭐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네. 그녀가 만약에 나를 내버려 준다면 leave me alone까지 해서 의미를 좀 확실히 합시다. 그녀가 나를 혼자 내버려 준다면 나는 슬플 거야. 네. 슬플 것이라는 건 미래 상황이기 때문에 맞는데 이쪽은 if가 포함된 조건절 if죠. 그죠? 네, 부사절입니다. 조건절 if. 이때는 비록 이 내용이 미래를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미래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나를 홀로 둔다면 해서 그냥 현재로 표현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네, 여기는 이제 조건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어절이죠. 이때는 필요시에 미래 표현을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뭐 조건절 이런 말이 어렵다면 만약 뭐뭐 한다면의 의미일 때, 만약 뭐뭐 한다면의 의미일 때는 미래와 함께 쓰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if가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표현 말고도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네, 이때는 이 내용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미래 상황일 때는 무조건 미래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모르겠다. if she will come here. 뭐 이렇게 한번 쉬운 예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때 if를 잘 보시면요. 이때는 만약 뭐뭐라면이 아니에요. 나는 모르겠다. 그녀가 여기에 올지 아닐지, 뭐뭐인지 아닌지, 그죠? 네. 그녀가 여기에 올지 안 올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요렇게 해석이 되죠. 조건절이 아니라 명사절이에요. 자, 이때에는 또 반드시 미래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절 if에서만 요 얘기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미래 표시를 오히려 해줘야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셨죠? 자, 이런 표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됐죠? 자, 네 번째 unless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unless는요, unless는 if not과 같아요. 조건절의 if not과 같습니다. 역시 예문으로서 바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네, unless. 네, 만약에 you stay up이라고 해볼게요. stay up all night. 네, 그래서 밤새 stay up all night. 밤새 너가 깨어 있다면, 즉 밤을 샌다면 뭐 이런 거죠. 밤을 새게 된다면 너는 will be tired the next day.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뭐 당연한 말인데 너무 만약에 아이고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지금 말을 잘못했죠. 그죠? 말을 잘못했고 you go to bed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살짝 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if, unless가 말이죠. 네, if not의 의미예요. if not. 그래서 요렇게 한다면 너가 만약에 일찍 잔다면 이런 뜻이지만 네, 여기에 not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일찍 자지 않는다면 너는 다음날에 피곤할 거야. 이제 요런 뜻이 되겠죠. 요런 뜻이. 그래서 요거를 다시 써보면, 네, if로 다시 써보면, 네. 자, 일찍 잔다면인데, 이제 go 한다면인데, go 하지 않는다면이니까, you don't go. 이렇게 됩니다. If you, 네, don't go bed early. 이렇게 되겠습니다. 뒷문장은 똑같겠죠. 요 내용은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if not이에요. if not. 네. 이렇게 되겠죠. unless는 if not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데 이제 unless가 들어오면 여기가 마치 긍정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 돼요. 그죠?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또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네, 자, unless 아까 예문과 좀 비슷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면, 네, can get 버스. 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야, 너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면 네, 버스를 탈 수 없어. 이렇게 한번 catch로 한번 바꿔볼게요. can catch the bus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unless는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입니다. 여기가 긍정으로 되어 있어도 부정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꿔보면 네, if you don't get이죠. don't get up early. 너가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버스를 탈 수가 없어.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갑자기 끼워 넣어서 미안합니다.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if 조건절인 거죠. if 조건절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래 표현 하시면 안 돼요. will get up 이런 식으로 쓰면 네, 이런 식으로 쓰면 이거 틀립니다. 여러분들 틀려요. unless는 엄밀히 말하면 if not 조건절인 겁니다. 조건절. 미래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get이라고만 해야 합니다. 이해가시죠? 이해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이해해 두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뭐뭐 한다면 이라는 뜻이고, 네, 이런 부사 조건절은 네, 앞에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되고요. 명사절 if와 구분을 하시고 미래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것. 부정의 의미로 unless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영작 연습을 몇 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흔히 나오는 예문입니다. 자, 만약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너는 그 시험에 통과할 거야. 네, 이렇게 해서 통과하다는 뭐 패스로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 영작을 한번 해보세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너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study hard. 너는 그 시험에 통과할 거야. pass the exam.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조건절 if입니다. 조건절 if고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저렇게 말한다는 건. 네. 너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앞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의 일이라 해서 will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은 한번 가볼게요. 나는 그녀가 내일 여기에 오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 네.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조건의 의미가 아니죠? 자, 영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주어 동사는 나는 알고 싶다예요. 그죠? 나는 알고 싶다. 그래서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어요. 뭘 알고 싶어요? 그녀가 내일 여기에 오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 거죠. 자, 뭐뭐인지 아닌지 뭡니까? if도 되고 whether도 됩니다. 그죠? 뭐뭐인지 아닌지. 그녀가 여기에 오는지 아닌지 중요한 점. 내일 온다고 해서 will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현재로 표현합니다. 현재.
쉬는 3인칭 단수라서 당연히 s를 붙여야죠. 이런 것도 잘 보시고요. 내일 comes here. 여기에 오는지 아닌지. will not. 네. 인데 이 will not은 꼭 써줄 필요는 없습니다. 써줄 필요는 없어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죠? 안 써도 되고, 자, 오히려 중요한 건 여기가 현재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건절이 아니잖아요. 뭐뭐인지 아닌지 해석이기 때문에 미래라고 해서 여기를 뭐 will come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하나 빠뜨렸네요. 내일에 여기에 오는지 아닌지 알고 싶다. 그죠? 뭐 여기쯤 넣어볼까요? yesterday가 아니라 네, tomorrow를 넣어야죠. 네. 내일을 빠뜨렸네요. 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만약에 네, 비가 오지 않는다면, 잠깐만요. 내일 또 내일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면, 네, 그러면 우리는 네, 뭐 할까요? 비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소풍을 갈 것이다. 뭐 이런 말 한번 해볼까요? 네, 네, unless로 한번 해보시고요. unless로 한번 소풍을 가다는 go, 원어, 피크닉 정도로 한번 해봅시다. 그죠? 영작을 한번 해보세요. 영작.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if not을 써도 되지만, 네, unless를 지금 쓰자고 하고 있죠. 그러면 unless를 써줘야죠. 비가 오다가 영어로 뭐죠, 여러분들? 비가 오다. 네, it rains입니다. it rains인데 unless도 엄연한 조건절입니다. if가 포함되어 있는. 네, 그래서 will 쓰면 안 되고요. will 쓰면 내일이라고 해서 네, will 쓰면 안 됩니다. 그냥 현재처럼 현재처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내일에 이렇게까지만 하면 이제 비가 온다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다면이 되죠. 그래서 내일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네, 우리는 소풍을 갈 겁니다. will go on a picnic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 요렇게까지 요렇게 쭉 밑줄을 하고요. 여기를 뭐 if로 다시 쓰세요. 막 이렇게 문제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if it doesn't 3인칭 단수잖아요. 그래서 don't가 아니라 doesn't rain. 다시 동사원형. 그죠? 네. 이렇게 바꿀 줄도 아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자, unless는 네, if. 여기 또 잘못했네요. 오늘 좀 오타나 이런 게 좀 많네요, 오늘. 네. 그래서 if not입니다. if not. 네. 자, 이런 점들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절 if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여러분 복습 한번 해보시고 또 추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